그래서 그 선생님이 번호를 하나 주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각서 쓰고 전화번호 준다고. 어머. 이거 절대 공유하면 안 되는 전화번호. 우리 오늘 자녀 이야기 하기로 했잖아. 학군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학군 아니야 이제 자녀의 교육, 각자 자녀의 교육, 가치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저는 여태까지 부동산이 제 맘대로 됐거든요. 저 자신감, 성과, 결과. 야. 그러나 자녀만큼은 안 반대 되는데 그러나 이제 정말 가장 어려운 게 자녀인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공부해서 뭐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이뤄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잖아. 더 성실히 노력하면 되고 애쓰면 되는데 이게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뒤에서 이렇게 뭔가 서포터를 해주고 같이 뛰려고 해도 자녀는 이제 스스로 제가 아니, 뭐 이렇게 온순한 양 같은 우리 헐헐님 따님이 지금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온순하게 했더니 걔가 이제 약간 엄마를 이용해. 엄마를 이용하기 시작했어. 똑똑한 거야. 똑똑한 거야. 그렇네. 귀여워. 자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그 이제 우리 선배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골프랑 자녀는 진짜 마음대로 안 된다. 명언이네요. 네, 골프랑 자녀는 진짜 안 된다고. 두 개는 정말 아무리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그거는 자기가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뭐 거의 다 끝나셨고. 뭘 끝나요? 아직 안 끝났지. 이 정도면 끝난 거지. 지금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나이야. 맞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대학 보내면은 끝이었는데 아니야. 전 2명이고요. 첫째 아들이 중2. 중2. 그다음에 중2? 네,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와. 네. 첫째 아들은 축구를 합니다. 갑자기 그냥 주목이 들어가. 돈이 시간이. 네. 전 예전엔 축구는 굉장히 돈이 안 드는 제일 많이 들어가요. 예체능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예체능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공부도 같이 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네. 아니 이번에 또 아드님이 공부를 너무 잘하세요. 운동을 하면서 비밀로 너무 잘해요. 그럼 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지금 이제 첫 번째 그 중간고사가 조금 쉽게 나온 것 같아요. 다 수행평가 쉽지. 위주로 잘 본 것 같더라고요. 되게 이제 너무 잘하고 잘했어요. 있고, 네. 그래서 아니 진짜 아들이 운동 안 하겠다고 하면은 진짜 공부해도 될 것 같은. 저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못 놓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아들이 그냥 축구 취미로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가는?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첫째는 너무 이제 감사하게 또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둘째가 사춘기가 일찍 왔어요, 여자애가 먼저. 여자는 빨리 오죠. 네. 맞아요. 보면 남자들 사춘기는 문 닫고 문을 안 열면 끝나. 근데 여자들은 계속 이거를 말싸움을 하게 되니까 신경전이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엄마하고. 네. 아들 사춘기가 극도로 심했을 때 막 내가 상처받아서 울고 있으면 딸내미가 막 엄마 위로해줘. 속상하지 엄마 난 절대 안 그럴게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그러면 막 때려 막 이랬거든.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이제 내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걔가 요즘 이제 조금 사춘기가 와가지고 막 승질을 부리면서 이제 막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이제 아휴 저것도 할 거 다 하는구나 내가 속으로 이제 참고 있는데 이제 큰 아들이 봤을 때 자기가 겪고 알잖아. 근데 내가 맨날 그러지 입 다물어 닥쳐 내가 맨날 그래요 아들한테. 이제는 닥쳐 내가 네가 최고봉이야 우리 집에서 네가 최고봉이야. 딸내미 귀엽잖아. 그 정도 나는 딸은 귀여워. 근데 아들은 정말 심했거든요. 그랬구나. 네. 근데 이제 아들은 문을 닫고 내가 안 건드리면 괜찮아. 발산을 안 해서 그냥 혼자 하고 끝나는데 딸은 나와서 나한테 발산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근데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게 학군지 많이 가보잖아요. 근데 학군지 가보면 저도 평촌 학원가에 정말 오래 살아서 그 아이들이 너무 안 됐어요. 맞아요. 막 토요일 일요일도 평일은 당연하고 평일도 막 12시 막 불 꺼놓고 막 수업 받고 토요일 일요일도 맨날 가서 살고 애들이 우리 아들 표현에 의하면 다 좀비들이라는 거예요. 다 까만 가방에 이 다 회색과 무채색, 그러니까 회색과 까만색에 다 옷을 애들 다 똑같은 거 입잖아. 그리고 아무 목적 없이 학원 끝나서 이제 다 이제 가는 거잖아. 그러면서 좀비들 막 이래요. 이렇게 학원가 이렇게 지나가면. 근데 저는 이제 아들 딸들은 거의 학원을 이제 안 보내고 살았거든요. 거기 평촌 살 때는 저도 미쳐가지고 학교에 막 불탄 학교에 미쳐가지고 평촌에 가서 그 학원가 중심에 살면서 정말 어릴 때부터 미친 듯이 달렸거든요. 정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막 진짜 막 영어 잘하잖아. 그래서. 예, 정말 미친 듯이 달렸어요. 달렸는데 어느 날 얘는 공부가 아니구나. 언제 깨달았어요? 몇 학년? 저는 8살 때. 큰애 벌써? 빨리 깨닫는 거 아니에요? 8살 때 좀 내려놨어요. 그래서 8살 때부터 제가 해외 한 달 살기 간 거예요.
8살 때 폴리를 막 다니는데 막 울면서 이제 죽고 싶다고 엄마 밉다고 막 폴리 너무 하더라고. 힘들어. 폴리는 정말 죄악이야. 엄마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내려놓고 해외에 2달씩 나갔다 오면서 현지에 가서 되게 짧고 굵게 뭐 사립학교 보내거나 일대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안 보내진 않았지만 좀 널널하게 좀 편하게 널널하게 다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어릴 때 조금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언어도 재능이더라고요. 맞아요. 공부도 예. 재능이고. 예, 언어도 그러니까 좀 타고나 잘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영어는 어렵지 않게 잘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가 너무나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 맘대로 안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 그게 확고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자기 주도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밀어주고 그냥 이렇게 하게 놔뒀어요. 공부 안 해도 그냥 놔두고 저는 원래 지금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자기 이렇게 키웠다고 막 얘기하는데 뭐에 하나 꽂히면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자동차에 꽂혔어요. 그래서 3살 4살 되면 벌써 얘가 좋아하는 게 나오잖아요. 자동차를 좋아하면 보통 엄마들은 자동차만 좋아하게 안 하잖아. 자동차 주고 공룡 주고 막 이것저것 막 레고 주고 막 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육이 어떤 철학이면 너 자동차 좋아해? 그러면 질릴 때까지 하게 놔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 옷, 자동차 머리, 자동차 책, 자동차 스티커, 자동차 모든 걸 자동차로 다 밀어넣어요. 그래갖고 매주 막 뭐 포크레인 그다음에 뭐 소방차 경찰서를 한 바퀴 돌았어요. 매주 나가서 소방서 갔다가 경찰서 갔다가 이걸 포크레인 갔다 시멘트 공장 갔다가 매주 돌았어요. 매주 애를 데리고 그러면서 이 차 보여주고 저 차 보여주고 모든 차를 다 알았거든요. 그거를 한 몇 년 하고 그 다음에 레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고를 보면서 레고에 꽂히니까 5시간 6시간 밥을 안 먹고 레고 조립이 다 끝나 나오더라고요. 집중력이 있네. 예. 집중이 엄청나네. 그래서 레고를 몇백만 원어치를 하고 지금은 이제 뭐에 꽂혔어요, 킥복싱에 아. 이 드럼 한 드럼. 드럼. 그리고 막 드럼만 미친이 드럼만 치더니 이제는 킥복싱에 꽂혀가지고 결국은 킥복싱도 대회 몇 번 나갔다고 메달 따오고 하면 한 번 하면 끝까지 짜네요. 그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공부 안 시켜도 영어 하나만 잘하니까 네. 영어를 네이티브 수준으로 잘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재밌대요. 자기는 이 공부보다 이 장사 뭐 이렇게 막 개발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라. 결국은 영유 아니에요, 그럼? 아, 영유 가야 되는 거야? 결국은 영유네. 아니야, 결국 같은 영유 영유네. 다른 결과도 있어. 어디 얘기해봐. 아니 저희 애기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쏟았죠. 많이 부었어. 교육에 많이 쏟았고 뭐 영영 유치원 당연히 나왔고 뭐 폴리 거쳐서 다 나왔고 또 사립학교 나왔죠. 이게 대치동 제가 라이드 1학년, 2학년 한참 때까지 했잖아요. 했어요. 근데 대충하게?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엄마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 대치동 그만두고 이제 과외를 하는데 그 얘가 사립초등학교다 보니까 좀 사립초. 늦게 끝나요. 늦게 끝나서 친구들 거의 다 대부분 과외를 하고 또 대치동에 사는 친구들은 셔틀이 대치동으로 바로 가니까 이제 대치동 학원 하고 대치동 학원 플러스 과외를 하죠. 대치동 친구들은. 그래서 그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뭐 질문 남겨주세요. 네. 사립초등학교는 되게 어떻게 들어가요 처음에? 하드스 추첨이죠. 추첨. 요즘에는 아마 저희도 코로나 때 입학이? 시험을 안 보고 추첨. 그렇죠. 뺑뺑이? 추첨이죠. 요즘엔 아마 30, 대 1을 할 거예요. 30대 1. 아무나 들어갈 수 없네. 맞아요. 또 들어가. 들어가는데 학비. 학비는 그냥 기본값이 디폴트가 100만 원 플러스 한 달에? 네. 기본 뭐 학비만 100만 원 플러스 이제 셔틀비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비 알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150이 나오겠네. 뭐 그것만 넘을 것 하는 같은데. 게 아니라 넘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하는 영어도 또 돈을 받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교복을 입으니까 시마다 때마다 근데 뭐 오히려 오히려 교복이 더 쌀 그래 맞아요. 맞아요. 싸겠다. 교복 입는 건 좋더라고요. 교복 입고 뭐 그다음에 학교 간다고 해서 뭐 과외나 학원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학원 하면은 학원 몇 많이 번 들고 들어가는 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을 하니까 엄청 많이 들죠. 예체능. 엄청 많이 들고 예체능 뭐? 무용해요. 무용. 무용.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몰라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으면 얘가 뭐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저는 이제 뭔가 딱 그 그림이 안 그려지면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번 예체능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돈이 본인이 좋아해요? 선택한 거예요? 공부보단 좋아해요. 아니 이게 근데 핵심인 게 그래서 어릴 때 애들을 돌려야 되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왜냐면 경험을 해봐야 돈이, 돼. 어. 그래서 뭐 내려놓는다. 대치동에 제가 뭐 논술학원, 그다음에 독서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뭐 다 보내봤는데 안 되겠고 그냥 무용학원은 그래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아, 돈 너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좋아하는 거 하고 나중에 그치.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 가도 되고 맞아, 더 맞아. 공부하려고 하면 마흔이 돼도 시흔이 돼도 공부는 할 수 그럼요. 있다. 저희 대학원에 70대 오, 분이 야, 멋있다. 오셨어요. 네, 70대 분이 공부하시고 학위가 지금 2개 더 있으신데 야. 또 공부하러 오시고 그런 분이 있어서 요즘에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고자 하면 뭐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꼭 굳이 내가 20살 때까지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으면 그 위에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참 교육이 가성비가 참 떨어진다. 그 생각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이렇게 뭐 예체능이라든지 뭔가 자녀가 잘하는 한 분야를 찾으면 되게 다행인데 그렇죠. 그게 어려우니까 학군지 가는 것 같아요. 공부가 제일 쉬운 거지 말하자면. 그냥 가장 그래도 가성비죠 공부가. 그렇죠. 네. 확률이 그래서- 좀 높고. 높고. 우리 아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거의 대부분 한 반 이상은 대치동 살고요. 그다음에 거의 한 80% 정도는 강남에서 다 오는 그 친구들이에요. 학교가. 네, 그래서 시험도 많이 보고 시험 보면은 뭐 엄청 그 시험 수준도 굉장히 높고 영어 테스트지 봤는데 아이가 뭐 실수로 가져왔더라고요. 선생님 내라는데 모르고 가져왔나 봤더니 거의 수능 문제처럼 초등학생이. 네, 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준도 엄청 높고 그래요. 그래서 학군지를 가는 이유가 있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는 실수요자분들, 내가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것저것 모르겠다 싶으면 딱 한 가지 학군 가져가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군 중에서도 우리 대치동이 워낙 압도적이잖아요. 압도적이죠. 일단 대치동 라이딩을 해보셨고 좀 경험. 네 있어요. 저도 8살. 대치동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달라요? 또 다른 학군지랑. 대치동은 일단 학원 구성이 되게 섬세해요. 섬세하다. 그래서 보통 일반 학원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이제 여기 이사 와서 뭐 테스트 보려고 갔는데 거의 대부분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 같은 경우가 그냥 되게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에 따라서 A, B, C, D 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평균 아이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업 능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에서부터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들까지 세분화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과목도 맞아요. 진짜 국어도 그냥 일반 국어가 아니라 대치동 친구들은 국어학원을 진짜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정말 우리 돼지 엄마라고 하죠. 이런 엄마들은 국어학원을 3개 보낸다고 해요. 맞아요. 종류별로도 다르니까. 왜냐면은 국어가 분야가 다 다르고 다르니까. 결국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정말 학습 능력을 좌우하는 능력은 그 언어 능력이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서 맞아요. 국어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말 다양한 종류의 학원들 그래서 그 학업 성적이 이제 낮은 학생부터 최상위급 맞아요. 학생까지 그리고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정말 전국에서 찾아오는 전국구 학원이고 일단 학원의 질이 좀 다르다. 그래서 엄마들의 니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엄마들의 고민을 많이 줄여주는 맞아요. 그 자체가. 그게 뭐냐면 제가 평촌 학원가 물론 대치동에 비하면 평촌 학원가 사실 되게 작았지만 제가 뭘 느꼈냐면 여기에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이유는요. 전화번호를 따는 거예요. 전화번호 누구 전화번호? 이런 학원이 엄청 많잖아요. 학원 많은데. 이 학원이 이 처음에 여기 이사를 왔는데 내가 어디 학원을 보내야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릴 때부터 같이 시작한 엄마들은 그래도 좀 의리가 있어서 그래도 좀 같이 공유를 해주는데 뭔가 나는 이제 굴러온 돌이잖아요.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뭔가 하나 아이가 연결이 돼서 같이 좀 내게 삐집고 들어가면 뭐가 이게 이너서클이 되는데 그 이너서클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 살지가 않으면 절대 받아주지 않고 이게 되게 또 좀 이게 뭐 이거 너무 또 편파 방송이 될 수 있지만 이제 또 우리처럼 이렇게 워킹맘이 맞아요. 아닌 사람과의 이것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엄청나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갑자기 우리 그 아까 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문법학원 알아봐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나도 워킹맘이고 어디 가서 번호를 따요. 그 많은 이 학원 안에.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아이 우리 학원 보낸 그 보습 학원을 보내는 그 어머님 선생님이 아들 딸이 다 너무너무 좋은 대학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번호를 하나 주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연 엄마 이거 각서 쓰고 전화번호 준다고. 어머. 이거 절대 공유하면 안 되는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각서를 쓰고 근데 나는 공유할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그 번호를 받으면서 얘가 와 이거 진짜 이게 평촌도 이런데 대치동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더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 아들 거기 갔다 오더니 학원비도 막 이루 상상할 수 없으면 비싸요. 그냥 3배야 3배. 3배. 일반 인원하고 3배 수였는데도 몇 번 갔다 오더니 엄마 너무 잘 가르쳐. 소름이 돋는 거죠. 달라.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안 보낼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저도 야 이런 게 학군이구나. 그래서 여기 살아야 저 번호를 딸 수 있는 거고 여기 살아야 저 이너서클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면서 아 뭐 그렇더라고요. 그게 학군이네 진짜. 아마 대치동은 더 많을 거고 목동도 비슷할 거고 당연히 뭐 중계동도 마찬가지고 평촌도 마찬가지고 대구 수성구도 마찬가지고 아마 지금 학군지라고 평가받지 못하는 지역들은 아예 이런 커뮤니티 자체가 없을 거예요. 이 학생도 적고 붕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학군지로 가려고 더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런 학군지들이 지금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좋아요. 그쵸? 왜냐하면 네. 대치동이 재건축 한창 진행해야 되는 곳들이고 목동도 그러니까 목동에 지금 가서 옴택하면서 자녀 교육 10년 15년 시키면 재건축 50억 아파트가 딱 떨어지는 거죠. 분당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학령기에 있는 자녀들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학군지 쪽에서 재건축하는 단지들 눈여겨보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뭐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가 그 영어 유치원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 때까지 쭉 친구인 반평생 이상을 친구였던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딱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 이제가 공부를 정말 잘해요. 그 저희 사립초등학교 내에서도 정말 두각 있게 되게 잘해서 이번에 그 전교에서 한 명 보내주는 영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이제 선정이 돼서 갈 정도로 그 친구는 같은 영유를 나왔는데 그 친구 굉장히 잘하고 저희 딸은 무용을 잘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이제 저희 동네에 살았었는데. 고민을 하셨어요. 대치동을 이제 집은 강동구고 아이는 계속 대치동을 가야 되니까 셔틀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침에 학교로 셔틀을 그러니까 라이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는 끝날 때 학교 셔틀을 타고 대치동을 가고 엄마가 다시 엄마 워킹맘인데 대치동에서 9시 반에 끝나면 대치동에서 집을 데리고 오는 이런 시스템이 됐던 거예요. 방학 때는 또 온전히 또 그 아이한테 웃겨가지고 라이드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친구네 집에 전세를 살았는데 전세가 10억이었어요. 전세를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아니 전세 사지 말고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저한테 상담을 해서 제가 올파포로 전세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이제 땡땡이 엄마 너무 힘드니까 대치동에 이제 예산 맞춰서 좀 대출 일으켜서 살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이게 대치동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나홀로 샀어요. 제가 나홀로 너무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그분께서 나홀로 너무 불안한데, 그러니까 그분이 보내주고 싶은 그 여중 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배정받을 수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이제 작년 가을에 샀죠. 가을에 샀고, 지금 2억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보낼 거잖아요. 보내고 10년 정도까지는 이제 실제로 거주를 할 거기 때문에 왜냐면 그 30평대 전세 살다가 이제 25평으로 평수를 줄이면서 갔기 때문에 다 버리고 소파도 버리고 다 버렸대요. 그랬는데 대치동에 가면서 아이 학원 다 걸어서 가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바로 담벼락 마주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가치도 오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홀로라고 싫다고 다음에 집값 조금 더 내리면 그 아버님이 집값도 더 내리면 그때 사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장시간 이제 좀 설득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같이 이제 캠핑을 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설득을 좀 했는데 다행히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학군지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면 결국은 그 아이의 학원비 과외비를 집이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급지에 따라서 나홀로가 통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대치동은 반드시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곳의 아파트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한 곳은 이제 리모델링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꽤 괜찮은 곳이었는데 그 부모님은 집값의 상승보다는 자녀의 학군 배정 이게 여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 왜냐하면 그쪽 제가 추천해준 곳으로 가면 원하는 학교 배정을 못 받아서 집값이 조금 덜 올라도 여기 배정받을 수 있는 학교로 가겠다,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죠. 집값 상승과 부모님의 어떤 그 시간이 조금 더 자유로워진 거, 이렇게 해서 이 학군이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상품에 있어서 킬포죠, 킬포. 근데 이제 저도 고민스러운 게 대치동은 이제 학군으로 너무 좋은 거 알겠어. 학교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학원가 뭐 대한민국 최고고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좀 고민스러운 게 다 구축이야. 몇 개 빼고는. 네. 예. 그런데도 추천할 수 있어요? 네. 다 구축이니까. 저구축 아니면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보세요.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온 나라예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인적 자원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지금 반도체 만들고 전자에서 무슨 블라블라블라 석유에서 이 정유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에 이 선진국으로 이 정말 가게끔 만들어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엄마들이 학군으로 승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얼마나 애들이 똑똑해. 어디 가면 다 있잖아. 뭐 구글도 있고 유엔도 있고 다 있어. 그 보면 우리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게 학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강남 내에서 최초의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 레미안 대치 하이스턴의 사례도 있고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뭐 성경 3차라든지 이런 나홀로 아파트도 리모델링 재건축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입지 가치, 상품 가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진 않을 것이다, 리모델링이 안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치동이 한창 토허제로 묶여 있으면서 그 레데펠이라고 하죠, 레미안 대치 팰리스 신축 아파트가 대치동의 가장 뭐 대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네임드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30억대 구간에서 계속 좀 오래 머물러 있어. 30억, 33억 구간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은 40억을 뛰어넘었거든요. 잠깐 39일 사이에 개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단이 열리니까 반포라든지 이런 곳에 상단이 열리니까 개포도 지금 호가들이 37억에서 40억까지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강남 아파트의 상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런 뭐 대치동도 반포 따라가고 이러면서 상단 계속 올라가니까 이 주변에 있는 뭐 재건축 아파트는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까지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실거주하면서 자녀를 학군지에서 교육시키겠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 내에서 미래 가치가 있는 또 상품 가치가 있는 단지를 매수하셔서 실거주하시면 아무리 또 집값이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10년이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안 냅니다. 그러면 자녀를 교육 다 시키고 나면 물론 뭐 평촌 같은 곳은 뭐 계속 거주하시기도 하는데 대치동은 많은 분들이 또 자녀를 교육시키면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시려고 맞아요. 하세요. 그러면 그때 즈음에는 다른 곳으로 또 평형을 대치동에 20평대에 거주하셨다면 다른 곳에 40평대 거주하시면서도 이렇게 이사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학군지 내에서 괜찮은 단지들 고르셔서 교육시키면 집값 상승과 그러니까 자산가치 상승과 자녀들의 교육도 이제 두 가지를 다 챙길 수 있는 이런 현명한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